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 강의를 할 해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님의 사주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그 나무 위키에 보시면 출생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1961년 2월 3일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 바로 주석 2번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양력으로만 알고 인터넷은 물론이고 유튜브까지 모두 이분의 사주를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로 풀이를 다 해놓았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그 주석 2번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음력 1960년 12월 18일로 이렇게 딱 그 안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유튜버들께서는 이것을 놓치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 사주를 가지고 지금 총장님의 사주라고 분석을 해 놓았는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 관이 없어요. 여러분, 상관이라는 것이 관이 아닙니다. 관은 정관과 편관을 일컫고요. 정관은 그냥 뭐 직장 생활 정도 하는 그 직장에 되고, 편관 이르면 아주 큰 조직체의 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주를 가지고는 도저히 한 나라의 한 일국의 검찰총장이라는 지위까지 못 올라갑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주가 이 검찰총장님의 진짜 사주인 것처럼 이것을 거의 다 이 사주를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석 2번을 클릭을 해봤더니 음력 1960년 12월 18일로 이렇게 안내가 돼 있어서 이것이 이분의 진짜 사주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 사주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경자년 기축 월 정묘일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축월에 정화일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자, 오행도 보면 지금 시간을 몰라서 세기둥만 가지고도 보면 목이 하나 있고요. 화도 있고 토가 2개가 있고 금이 하나 있고 물이 하나 있고 3주 안에 오행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런 정화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화생토 식신, 그 다음에 또 토생금, 그 다음 금생수로 관을 살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 자리에, 연주기둥을 국가 자리라 그러죠. 국가 자리에 이렇게 편관을 깔고 있습니다. 정화의 특성을 한번 보시면 혁명가적인 정신이 있고요. 자비와 희생, 봉사, 그리고 또 자존심도 강하고 굉장히 예의가 바릅니다. 이 정화일간들이 보면. 그리고 집념도 강하고요. 정신력도 강하고 매우 섬세합니다. 은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 형상을 보시면 모닥불도 되고 또 인공불 또는 저녁에 뜨는 달, 또 저는 촛불,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초가 자신을 태워서 주변을 밝히듯이 이 정화일간들이 희생과 봉사정신이 뛰어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자라고 되어 있는 연주기둥에 보시면 위에가 정제가 되어 있고요. 밑에 자는 편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일원에게 금, 정제는 부친 아버지를 뜻하죠. 오행이. 그리고 이 자축 합이 됩니다. 이 사회 자리가, 이 월지가 본인의 사회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뜻하는데, 자, 이 똑같은 명주를 보시면 남자에게 재성은 정제와 편제가 있는데 여자가 되기도 하고요. 재물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부친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자축 합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식신, 저 축토와 관, 아들 자자죠.
연지, 자와 서로 합을 하기 때문에 내 사회자리와 관과 서로 합을 하기 때문에 큰 직장, 그래서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자리 평관, 본인 사회자리, 축이 서로 합을 한다. 그러니까 이 3주만으로도 이 사주 구성은 굉장히 좋은 사주고 아주 훌륭한 사주 구성입니다. 일국의 검찰총장 이 관이 없으면 절대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아까 자축합이라고 했는데 6합의 구성 원리를 제가 이렇게 도표를 준비를 해봤고요. 오미합과 사신합, 진유합, 묘술합, 인해합, 자축합, 이런 공식에 의해서 제가 아까 편관과 본인 사회활동을 뜻하는 월지 자가 합을 했다. 그래서 이 합을 해서 관을 나한테로 끌어다니니까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이런 공식이 딱 떨어집니다. 자, 또 이분이 축월이면 양력으로 1월달인데 이분이 보시면 그 2월 3일이에요. 생일이 양력으로 2월 3일인데 거의 그냥 1월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축월은 원래 1월달에 양력 1월달. 그래서 아주 추운 계절에 정화일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정화는 따뜻한 불에 해당이 되니까 아마 이 불로서 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축이라는 저 땅을 녹이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밖에 나가면 주변 지인들에게는 상당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똑같은 명주인데 이 3주 기둥을 보시면 서로 충하는 오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구성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목생화해서 나무가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이분에게는 나무가 풀을 생하는 오행으로 학문에 해당이 되죠. 어릴 때는 여기 보시면 태어나서 경인년, 신묘년 그 19살 때까지 근 20년간 학문운이 들어와서 아마 부친덕도 있었지만 학문운도 아주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그 20살부터 29살까지 간장하면서 임진대운의 사법시험에 계속해서 낙방을 했어요. 그 이유는 자, 사주원국에서 보시면 월지 사회자리라고 그랬죠. 제가 저 축이 앉은 자리가. 그리고 임진대운이라는 저 진과 서로 축진 파살이 일어납니다. 사회 자리에서 파살이 일어나면 이럴 때는 그 직장 시험이라든가 뭐 직장운 또 무슨 시험운, 공직에 나아가는 운 이런 게 모두가 다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이분이 시험을 그렇게 많이 낙방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언제 사법고시 시험이 됐냐면 계사대운입니다. 계사대운. 계사대운이면 편관이 들어왔죠. 개가 편관이 되고요. 또 이 정화가 보시기에도 목생화 했을 때 좀 약한 신약한 사주인데 사화 저렇게 큰 불 본인의 뿌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때 1991년 그러니까 신미년이죠. 신미년에 재수한 지 9수 만에 33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임진년도 그러면 정관이 들어왔는데 왜 그 시험에서 자꾸 이렇게 깨졌나 하면 정임합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 때는 임수가 들어왔을 때는 본인 정이 합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대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진대운에는 계속해서 시험에 낙방을 하다가 30살 대운이 바뀌면서 31살에 아마 신미대운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다. 이 사주만 보더라도 저는 이 사주는 100% 우리 이 청장님의 사주가 맞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보시면 30살 계사대운부터 본인 일간에게 도움이 되는 불과 나무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지금 올해부터 이제 60살 병신대운으로 이제 대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원국에도 구성이 좋지만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도
굉장히 그 좋은 대운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분이 이제 조금 시끄러운 게 원래가 경자년이죠. 그래서 그 자묘형이라고 이 도화살의 형은 이 간제구설에 해당이 되니까 아마도 조금 잡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경자년은 관과 본인 그 인성과 조금 형살이 껴있기 때문에 세인의 입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오르내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60살 병신대운부터 역마살, 이분에게는 신이 역마에 해당이 되는데 역마살은 인신사해를 역마살이라 그러는데요. 보통 제가 우리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사주를 여기 준비는 못 해봤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분들에게는 지지에 역마살이 꼭 한두 개가 꼭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역마살이 원국에는 없습니다. 자와 묘는 도화살이고요. 축은 하계살이 됩니다. 그래서 도화살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고 역마살은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대운에 병신대운부터 역마살이 들어오니까 아마도 앞으로 이분 활동은 더욱더 왕성하게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모두 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2020년 이민년에 과연 우리 윤석열 총장님께서 대선에 출마를 하겠는가, 이게 세인의 관심일 텐데, 지금 거론은 되고 있죠. 거론은 이낙연 그 의원님과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그 윤석열 총장님 이 세 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민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병신대운에 있고 2022년 대선이 있는 이민년은 보시면 또 위에 천간은 임이 들어오니까 또 정임합거가 되죠. 이럴 때는 그 본인이 힘을 못 쓴다 그랬죠, 제가.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12운성 표를 보면 정화에게 인목은 사에 해당이 됩니다. 사는 우리가 그 죽을 사자를 쓰고 있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은 뭘 뜻하냐면 육체 활동은 많이 하지 않고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한다. 이게 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 월지가 보면 기축이 식신에 해당이 되는데 사회 자리에 저렇게 식신이 간여지동으로 정간지지 같이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자기 전문 분야에 몰입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앞으로 대운 흘러가는 흐름을 봐서도 그렇고 2020년 이민년 그 운세를 봐도 이분은 사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본인이 몸담고 있는 그쪽에서 좀 더 활약을 하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마 이분을 물론 대선에 출마를 하라고 청건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주 흐름상 봐서는 본인은 출마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유튜버에서 특히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과 유명인들에 대한 사주를 풀 때는 좀 더 정확한 사주를 검색을 하셔서 정말 이것이 맞다는 거, 이 확신이 섰을 때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같이 이분의 생일이 지금 거의 그냥 경자년 무자월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그 사주를 풀어놨는데 무관 사주입니다. 그 사주는 관이 없는 사주는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라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는, 이 기본적인 것만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이 사주를 분석을 해보는 이런 입장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어떤 유튜버들은 지금 월말에 가면 후반기에 가면 이 검찰총장께서 매우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이런 분석도 해 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자묘 형살은 있습니다. 잡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 사주 원국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사주 원국이 좋은 사람들은 이 기륭하복에 그다지 이렇게 그 오르르 막 쑥 올라가고 쑥 내려가고 하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무탈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느낀 거지만 사주 팔자 구성이 참 좋으니까 저렇게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갔다. 이런 그래서 보면 관운이라든가 이런 그 학문은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사주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